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돼서 토픽 리뷰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리뷰에는 김규 진료 교수님께서 에오틱 스테노시스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라는 부제로 이제 토픽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픽 리뷰 주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은 70세 여자 환자분이 디스니어를 주소로 내원을 해서 에코를 시행을 했습니다. 에코를 보시면은 에어틱 밸브의 칼시피케이션이 관찰이 되고 플로 악셀레레이션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에어틱 밸브를 포커싱해서 보시면은 리플렉 칼시피케이션과 함께 특히 NCC 쪽에 리미티드 모션이 관찰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LV 펑션은 프리저브 되어 보이지만 마이트럴 밸브의 PML의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모션 리미테이션이 있고, 디저너리티브 MS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퀀티피케이션을 해보면은 EF는 60%,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는 51, Vmax 3.9,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38mm 먹들이,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를 계산했을 때는 0.85 스퀘어 센티미터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서머리를 해보면은 심토마틱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의심돼서 내원을 한 환자고,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와 픽 스트렌스 에어틱 벨로시티는 시비어 기준에 해당하진 않았으나 컨티뉴티 이퀴에이션으로 계산한 에어스프레드 에어리아는 1 스퀘어 센티미터 미만으로 시비어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는 35 이상으로 노멀 플로우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이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AS가 의심되고 로우 그레디언트 AS인 경우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를 개선을 하고 디스크리펀시가 있는 경우에는 메저먼트 에러 또는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은 플로우 스테이터스를 측정을 해서 노멀 플로우인 경우는 치료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우 그레디언트 AS의 경우 EF가 정상인 경우에는 파라독시칼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에어틱 시비어스가 아니라면은 치료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비가 급여가 되면서 이런 환자들이 숨이 찬데 타비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내거나 바로 팔로우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컨텐츠로는 AS CBRT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환자들한테 치료를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AHA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시비어 AS를 평가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Vmax와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는 밑에 줄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 자체는 이제 시비어 AS를 디파인 하는데 프라이머리 인덱스는 아닌 것을 시사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 메저먼트를 하는 방식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에코에서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를 측정할 때는 컨티뉴어스 이퀘이션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은 이 LVOT 지나는 플로우와 이 좁아져 있는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를 지나는 플로우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의 메저먼트가 필요합니다. LVOT의 다이아미터, 그리고 도플러를 이용한 LVOT의 CWVTI, 그리고 에어틱 밸브의 CWVTI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바이어스가 생기면은 그것들이 매그니파이 될 수가 있어서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LVOT 에어리어의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직경을 이용한 원형임을 가정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나 플로우 벨로시티처럼 프라이머리 인덱스가 아직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왼쪽의 케이스처럼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스폴셔스하게 디스톨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메저먼트를 하기가 제한이 되고, 그리고 LVOT를 잘 잰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쪽을 재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버한 쉐입의 LVOT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언더에스티메이션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자에서 CT나 T를 측정해서 밸브 에어리어를 직접 재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계속 있어 왔는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T를 통해서 플래니메트리를 오리피스 에어리어를 개선하는 것은 릴라이어블한 메소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플로우 컨버전스가 맺힌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는 해부학적 열리는 구조보다 더 바깥쪽에서 맺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런 지오메트릭 오리피스 에어리어는 실제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를 더 오버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한계점으로 이제 바이플레인 메소드가 아닌 싱글 플래니메트리로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 재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팁이 어디서 잘렸는지 모르게 그냥 플래니메트리로 재는 경우에는 0.63에서 1.96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 베리어빌리티가 생기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CT나 3D CE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멀티플레인 이미지를 통해서 에어틱 밸브의 해부학적 오리피스 에어리어를 조금 더 잘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달된 기술에도 불구하고 CT나 TE로 된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는 그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에 비해서 더 좋은 아웃컴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에 보고된 자료를 보시면은 CT를 통해서 타원형인 LVOT의 에어리어를 재해서 그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으로 계산한 값과 그냥 CT를 통해서 계산한 에어리어와 에코를 통해서 기존의 컨벤셔널 메소드로 계산한 에어리어들을 비교를 했을 때 CT를 통해서 계산한 에어리어들이 더 크게 나왔지만 이제 모탈리티 프리딕션이나 뭐 컨커던스 그레디언트 밸브 에어리어나 민 프렌스 아우스틱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코릴레이션을 더 좋게 가져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저희 바이커스피드 시비어 AS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CT로 된 지오메트릭 오리피스 에어리어는 EOA보다 1에서 이미 0.1에서 0.2 스퀘어 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크게 측정이 되었고, 니아 클래스나 프로비엠티 등 간의 클리니컬 팩터 코릴레이션을 보았을 때 CT가 EOA보다 더 좋은 값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약을 해보면은 AS 시비어리티를 측정함에 있어서 에이틱 밸브 에어리어는 헤모다이나믹 밸류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인덱스가 되지 못하고, 하지만 이런 에코카디오그래픽 데이터는 환자에 따라서 킥벌이 장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CT나 TE를 통해서 GOE를 되는 것을 어디서는 인포메이션이 있겠지만 아직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그 치료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를 에코로 잘 재도 사실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시면은 코릴레이션이 시비어리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3,500명 정도의 에코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인데, 여기서 보았을 때 AVA 1.0 시비어 기준에 해당하는 에어리어는 민프레셔 그레디언트 20 그리고 Vmax 3.3으로 다소 낮은 값들과 코릴레이션이 되었고, 다시 마찬가지의 시비어리티 AS의 기준인 프레셔 그레디언트 40, 픽블로 벨로시티 4.0은 각각 0.75, 0.8의 에어스베브 에어리어와 코릴레이션 돼서 디스크리펀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분류가 되는데, 콩커던트한 시비어, 콩커던트한 모더레이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에어스베브리 에어리어가 크게 측정되는 하이플로 스테이터스나 AR이 컴바인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와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비해서 낮게 측정되는 로우 그레디언트 AS 경우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이 시비어 AS와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AS의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미국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심토마틱 시비어 AS인 경우에는 클래스 1A로 이제 AVR을 리코멘드 하고 있지만 나머지 AS에 대해서는 그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클래스 1의 인디케이션을 살펴보면은 에이심토마틱 시비어 AS인데 DF가 50% 미만인 경우, 그리고 다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AS의 경우, 파라독시칼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AS까지 클래스 1의 치료 인디케이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보수적인데 클래스 1 인디케이션들을 보시면은 그 미국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심토마틱 시비어 AS 그리고 에이심토마틱하지만 EF가 50% 미만인 경우를 클래스 1으로 하고 있고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도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AVR을 리코멘드 하고 있지만 파라독시칼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는 2A로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전된 그 스터디들을 몇 가지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에이심토마틱 시비어 AS의 데이터인 한국에서 나온 리커버리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이 스터디는 VMAX 4.5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50 이상의 베리 시비어한 에이심토마틱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지티브 아웃컴, 얼리 서저리 베니핏을 입증한 연구인데 사실은 50% 이상이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 파퓰레이션이고 그 환자들이 모든 환자들에서 엑서사이즈로 에이심토마틱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점과 이제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아바타 트라이얼을 보시면은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인 기준인 이제 4.0, 40mm 웍스리를 기준으로 에이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들을 이제 연구를 하였고 그 컴포지트 아웃컴을 보았을 때 얼리 서저리의 베니핏을 입증을 한 연구였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리커버리 트라이얼과는 다르게 모든 환자에서 운동부하 검사가 시행이 되었고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가 14%로 낮아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AS 포퓰레이션이 에서 심토마틱 시비어 AS인 환자에서 얼리 서저리의 베니핏을 입증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AS의 경우에는 이제 RCT는 없고 몇 가지의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HBEV 에어리어 EF 40 미만의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AS에서 이제 도브타민 스트레스로 컨트릭틸 리저브가 없음에도 이제 서저리의 베니핏을 입증을 한 연구가 되겠고 그리고 파라독시칼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의 에비던스로 가면은 에비던스가 더 부족해져서 이제 싱글 오프 그 미국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리포트된 싱글 오퍼레이트의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통해서 아웃컴이 아닌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AS에서 타비를 해봤더니 이제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의 향상이 컨벤셔널 AS보다 더 좋았더라라는 근거를 주제로 이제 리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AS의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보시면은 480명 정도의 로우 그레디언트 AS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서지컬 AVR 합의를 시행을 했을 때와 컨저버티브 암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인터벤션 그룹이 더 도움을 입증을 하였고 그리고 서지컬 AVR과 타비를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그 다른 루트의 어프로치가 아닌 스트레스 스티무랄로 타비를 했을 때는 서지컬 AVR보다 더 좋은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들 군에서는 70%는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였고 30%는 파라독시칼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로 파라독시칼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에서는 아직은 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S 트리트먼트의 인디케이션은 심토마틱 시비어에서 에이심토마틱 시비어로 그리고 심토마틱 하이 그레디언트 AS에서 심토마틱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AS로 그 인디케이션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에이심토마틱 시비어인 경우는 RCT로 증명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서는 그 근거 수준이 아직은 부족해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환자처럼 노멀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환자가 어떻게 권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2021년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그 have only moderate aortic stenosis
AS를 갖고 있다. 실제로 시비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몇 가지 살펴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모더레이트 에어틱 스테노시스와 로우 그레디언트 그리고 하이 그레디언트 AS를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더레이트와 로우 그레디언트는 비슷한 커브를 그리고 하이 그레디언트 시비어 AS가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되는데 이 모더레이트 환자들도 한 4년 정도 아웃컴을 봤을 때는 20% 이상이 사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군들의 특성을 살펴보시면은 그냥 모더레이트 AS군에 비해서 이런 로우 그레디언트 노멀 플로우 AS군은 여성이 많고 BSA가 작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근거로 제시하는 다른 논문들을 살펴보시면은 2011년 서큘레이션에 리포트된 논문이고 마찬가지로 모더레이터와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를 비교를 했을 때 모더레이터와 로우 그레디언트가 비슷한 커브를 그리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마찬가지로 5년 아웃컴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더레이트지만 시비어에 가까운 모더레이트임을 알 수 있고 여기서도 환자군들을 보시면은 여성의 비율이 로우 그레디언트에서 더 높고 더 작은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멀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AS를 갖는 환자들을 살펴보시면은 여성이 많고 바디 사이즈가 적고 APB나 MS, MR 같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낮출 수 있는 환경들이 같이 있는 이제 하이퍼텐션 그리고 아트리얼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들의 에비던스는 현재까지 어떻느냐를 보시면은 잘, 조- 잘 연구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의 파지티브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몇 가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만 그 효용성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스터디들은 이러한 AS의 치료 인디케이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EGAS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큰 규모 한 2,500명 정도의 규모의 에이신토마틱 시비어 AS 얼리 서저리의 베니핏을 입증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서지컬 AVR이 아닌 합의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CMR을 통해서 이제 미드월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에이신토마틱 시비어 AS에서 얼리 AVR의 베니핏을 입증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50% EF 50% 미만의 해프레프 환자들이 모더레이트 AS를 갖고 있을 때 타비를 통해서 업로드를 했을 때 베니핏을 연구하는 타브 업로드 트라이얼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료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심토마틱에서 에이심토마틱으로 그리고 하이 그레디언트에서 로우 그레디언트로 그 인디케이션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EF가 프리저브된 로우 그레디언트 AS에서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치료는 합의 그리고 서지컬 AVR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합의는 모두 아시다시피 크게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와 벌로니스트 밸브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서저리 밸브는 최근에 예전의 밸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예전의 밸브가 이제 애뉴얼러스에 넣는 타입의 밸브였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스프라 애뉴얼러스에 얹어서 이제 AVR을 함으로써 더 좋은 헤모다이나믹 프로파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스터리스 밸브 또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비와 그 서지컬 AVR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서지컬 리스크가 높은 경우, 레디에이션을 받은 경우, 폴슬린 아웃에서 에어타가 굉장히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비를 프리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지컬 AVR은 타비에 비해서 PM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저리를 고려하는 경우는 그좀 아나토미컬하게 타비가 어려운 경우들, 베이커스 밸브라거나 베스툴레이스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헤비즈나 다른 밸브 같은 다른 카디악 서저리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타비는 그 서지컬 AV에 비해서 컨덕션 에브노멀리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벌론 엑스펜더블 밸브나 셀프 엑스펜더블 밸브 모두 이제 익스트림 리스크 환자에서 시작을 해서 그 하이 리스크, 인터미디어트 리스크, 로우 리스크까지
그 논 인페리어시티 트라이얼을 통해서 합의의 효용성이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벌룬 익스텐더블 밸브에 대한 경우에는 파트너 1, 2, 3 트라이얼로, 그리고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의 경우에는 코어 밸브 트라이얼부터 2019년 에볼루트 로우리스크 트라이얼까지 이제 논 인페리어시티가 RCT를 통해서 입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들을 보시면은 조금 복잡하지만 합의와 서저리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을 먼저 보시면은 우선 나이, 그리고 서지컬 리스크, 그리고 탑의 스터브란지 세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75세를 기준으로 이제 탑의와 서지컬 AVR을 나누고 있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서의 논인페리티 트라이얼즈를 반영을 해서 서지컬 리스크가 알고리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 탑의 스터블한지 그리고 나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65세, 80세 그리고 그레이존으로 나눠서 하트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 그레디언트가 아닌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AS에서 스트리냐 그 탑이냐를 보는 에비던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서저리 데이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AS는 ES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서저리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로우 그레디언트 로우 플로우 시비어 AS에서 컨트랙틸 리저브가 있는지 없는지로 나눴을 때 그 장기 아웃컴은 컨트랙틸 리저브가 있건 없건 좋은 EF의 향상과 이제 모탈리티의 베네핏을 가져왔지만 컨트랙틸 리저브가 없는 경우는 페리오퍼레이티브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컨트랙틸리티 리저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타비를 시행을 했을 때는 크게 아웃컴이 차이가 없고 컨트랙트 리저브가 있거나 없거나 EF의 상승이 모두 시그니피컨트하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얼리 아웃컴을 고려했을 때는 타비가 조금 더 프리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독스칼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AS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독스칼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성이 많고 스몰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아 그리고 LV 하이퍼트로피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PPM의 하이리스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스펙티브로 서큘레이션에 퍼블리시된 논문을 보시면은 파라독스칼 로우 플로우가 그 파라독스칼 로우 플로우가 아닌 환자들에 비해서 아웃컴이 안 좋았고 PPM도 아웃컴에 영향을 미쳤고 그 두 개가 컴바인 됐을 때 굉장히 나쁜 아웃컴을 나타냈었고 이렇게 타비와 서저리 데이터를 파트너가 말씀드렸던 파트너 트라이얼 코호트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서저리 군에서 확실히 모더레이트 이상의 PPM이 더 많이 발생을 하였고 서저리 군에서는 이 PPM이 생겼을 때 아웃컴이 더 좋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런 로우 플로우 파라독스칼 로우 그레디언트 환자에 대해서도 타비가 조금 더 프리퍼 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비가 다 죽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비에는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컨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롱텀하게 아웃컴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컴플리케이션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중에서도 파라밸불라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컨덕션 에브노멀리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롱텀 듀레빌리티에 대한 컨선이 아직까지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그 5년 정도의 아웃컴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셀프 익스펜더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하이리스크, 민 STS 스코어가 7.4 정도 되는 비교적 하이리스크 환자들에 대해서 서저리와 타비를 비교를 했을 때 아웃컴은 초반에는 서저리가 조금 더 안 좋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타비가 조금 더 올라가서 크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밸브 프로파일을 보시면 5년까지는 파란색 타비가 조금 더 프로파일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라벨브라 AR 경우에는 타비가 서저리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인터미디어트 분을 대상으로 이제 벌룬 엑스펜더블 밸브의 5년 아웃컴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서저리가 조금 더 아웃컴이 안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해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밸브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타비가 서저리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정도의 밸브 프로파일을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를 이용한 로우 리스크 STS 스코어가 평균 3.0 정도 되는 환자들을 분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고, 타비가 서저리보다 헤모다이나믹 프로파일들이 5년 시점에도 조금 더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AR은 그 대신 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로우리스크 거는 다 해도 되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롱터만 이펙트를 가질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들이 컨선이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컨덕션 에브노말리티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LVBB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걸론 엑스텐더블 밸브의 경우는 한 5에서 30%, 그리고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에서는 많게는 60%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최근에 2019년에 나온 두 가지 데이터들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파트너 트레이어를 인로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시면은 LVBB가 생겼을 때 더 굉장히 안 좋은 아웃컴을 나타냈었지만, 이제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와 걸론 익스텐더를 통합한 프로스펙티브 레지스트리에서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서지컬 AVR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넣거나 LVBB가 생겼을 때 아웃컴들을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LVBB나 이런 컨덕션 에브노멀리티가 생긴 환자들은 EF의 회복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굉장히 더디고, LA 볼륨 인덱스나 E 오버 E 프라임 같은 바이스럴 펑션의 인자 또한 그렇게 임프루브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영국 교수님과 심정 교수님과 같이 연구한 합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LVBB가 발생했을 때 롱텀 아웃컴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는, 이렇게 LVBB가 발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CV 데스나 하스피탈리제이션, 그리고 올코즈 모탈리티에 안 좋은 아웃컴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배경에는 이제 이런 LVBB가 생기는 경우에는 EF가 오히려 감소를 하고, LV 매스의 리그레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인서피션트한 리버스 카디얼 리모델링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할 때는 하이 그레디언트 컨벤셔널한 클래식 CBAS의 경우는 나이와 서지컬 리스크 그리고 스터빌리티를 참고를 해야 되겠고, 로우 그레디언트 CBAS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와 PPM에 대한 컨선이 있기 때문에 서저리보다는 타비가 조금 더 프리퍼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우 서지컬 리스크에서 타비를 시행할 때는, 하지만 아직 5년까지 데이터만 나왔고 롱텀 듀러빌리티에 대한 컨선이 아직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컨덕션 디스터번스는 롱텀한 아웃컴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AS 시비어리티를 측정을 할 때는 헤모다이나믹스, 이거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먼저 고려가 돼야 되겠고, 이런 로우 그레디언트가 있고 그것의 확장이 스루 인디케이션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코로 측정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존재를 하고,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CT나 TE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에비던스가 부족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벤션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살펴보시면은, 인디케이션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토마틱에서 에이심토마틱 시비어로,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하이 그레디언트에서 로우 그레디언트로 그 인디케이션이 점차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런 노멀 인젝션 프랙션을 갖는 로우 그레디언트 CBAS에 대해서는 아직 에비던스가 부족해서 그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 어떤 환자들이 도움이 될지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트리트먼트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타비는 로우 리스크까지도 이제 미드텀 리스크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런 롱텀 이펙트에 대해서는 아직 컨선이 필요하고, 롱텀 듀레빌리티에 대한 데이터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뭐 트리트먼트뿐만 아니고 진단부터 많은 부분을 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뭐 AS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치료면이나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또 이 소견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 데이터들도 최근에 접하지 못했던 데이터도 오늘 많이 보게 됐는데요. 실제로 컨선이 있는 것보다는 나아가는 방향이 또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컨선이 있던 부분들은 또 디바이스들이 발전하고 하면서 좀 많이 또 감소되는 것들이 있어서 또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또 1년 뒤에 데이터를 또 갈아지지 않을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고영국 교수님, 과장님 질문 없으신가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탑이하는 시술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컨선하는 거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 뭐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아나토미 그런 갖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전에는 이제 그런 약간 모더레이트 그런 그 어떤 시비어리티를 디시전하기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 CT상에서 칼시피케이션 정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나의 보충 자료로서 이제 어떤 결정하는데 시비어리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실은 시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칼슘 정도 또 모양 이런 게 굉장히 또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그 치료가 탑이 또는 수술 뭐 이런 게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리뷰하실 때 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칼슘에 대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성의 경우 이제 1200 칼슘 스코어 이상,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는 2000 스코어 이상일 때 이제 치료 인디케이션이 되는데, 칼슘이 많다고 서저리를 하거나 이제 탑의를 해야 된다는 데이터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케이스 리포트나 소규모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칼슘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LVOC로 익스텐션 돼 있거나, 그리고 RCC보다는 LCC, 레터럴 쪽 칼슘이 디포짓이 심하게 있을 경우, 그리고 에이시메트릭하게 이렇게 한쪽에만 칼슘 펑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환자들이 뭐 아요타가 폴스레인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저리가 더 낫다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뭐 굉장히 잘 발표해 주셔서 이 AS에 대한 최신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진짜 AS는 간단했습니다. 시비어 AS가 되면 진단 기준도 지금하고 달랐죠. 0.75 스퀘어 센티미터 미만이 시비어 AS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밸브 에리아가 1제곱 센티미터 미만이면 사실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40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실험 데이터로 나온 거죠. 40 이상이면 0.75 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지 이제 매치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진단에 있어서 AR이 동반되어 있는지, 또 컨커미턴트한 마이트럴 밸브 디스가 있다든지, 또 다이아스톨릭 펑션, 많은 문제들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AS의 진단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환자들이 왔을 때 실제로 이 판막에 대해서 뭐 일부 교수님들은 뭐 판막 하시는 교수님들은 뭐 사실은 큰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그레이딩이 굉장히 어렵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일단은 제일 힘들고요. 그게 제일 관건이고, 치료에 있어서는 심플합니다. 옛날에 AVR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뭐 타비도 있고 뭐 수처리스도 서전들이 주장하고 있고 많은 치료의 옵션이 있고요. 또 문제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반된 코로나리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CI를 해야 될지 캐비지를 같이 할지 이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트 팀에서 모여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를 디스커션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또 그걸 거기서 결정해서 당신은 타비가 좋으니까 타비 하시라, AVR이 좋으니까 AVR 하시라 이게 아니고 그 환자나 보호자하고 쉐어드 디시전 하라는 게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받는 사람들과 치료 주체 그리고 진단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단순한 병 들었으니까 갈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예술 수준으로까지 올라간 치료가 바로 에올틱 스테노시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오신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나 또 주니어 스태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를 하고 본인이 시비어라고 생각한 게 시비어가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이 보기에 모더리트인데 이게 모더리트가 아니고 시비어일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한번 하시고 자문을 꼭 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홍구로 선생님 방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뭐 이 사람이 시비어 AS 때문에 뭐 심장이 나빠졌거나 숨찬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 저한테 시비어 AS 환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환자들 때문에 홍구로 선생님이나 심지영 선생님 찾아뵙고 같이 초음파 보면서 디스커션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개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랑 밸브 에어리어 가지고 시비어리티를 나누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초음파실에서 교수님들이랑 같이 에코를 보면은 밸브가 열리는 모양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선생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혹시 밸브가 실제로 움직이는 모양을 어떻게 좀 퀀티피케이션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디시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특별한 팁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신지영 선생님. 에코관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모든 도플러나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 팩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인 부분을 보고 눈을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계측 수치에 어느 정도 디스크리펀스가 없는지 그걸 맞춰 스트럭처를 보고 거기에 따른 헤모다이나믹이 어느 정도 맞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밸브는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프레셔렌트가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사이로드 펑션을 체크하라든지 아니면 동반돼 있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좀 다른 뭐 AV 피스출라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전을 보지 않고 리전은 깨끗한데 거기 프레셔만 높다고 해서 그거를 뭘 하면은 그게 나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에코의 기본은 2D와 도플러, 헤모다이내믹을 같이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로 AI가 물론 말씀하지만 뭐 그럼 모양을 예측할 수는 없느냐. 모양은 사실 계측하는 것도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계측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사실 이게 너무 어썸션이 많으니까 AV 에어리어를 계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에러가 많아서 GOA라는 거를 좀 따보자. 그래서 CT로 좀 CT 많이 찍 CT에서도 에어리어가 잘 나오거든요. 그거랑 T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역시나 헤모다이나믹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사실은 세 개의 칼슘이 많은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고 물론 그게 조금 CT로 한 칼슘이나 디스크리펀스가 있다 하더라도 무브먼트를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엑스퍼트랑 같이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브가 활짝활짝 열리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활짝 열리면은 시비어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커미셔나 이런 데 칼슘도 없고 이러면은
그래서 항상 2D랑 도플러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EF라고 치면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뛰는데 계측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EF가 20% 나온다고 우리가 그거 믿고서 하필러 치료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고,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진짜 시비어에 합당한 모폴로지냐, 구조적으로. 방금 심지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짝만 열려도 에어틱 밸브는 펑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잘랐을 때 이게 생겼는지, 또 우리가 자르는 평면에 따라서 그 모빌리티의 그 차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어도 이게 시비어에 합당한 모양이냐, 일단 그걸 제일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환자의 그 헤모다이나미칼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인자가 없느냐, 프레셔 렌트가 이상하게 높다, AR이 동반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애쉬가 있어서 LVOT 옵스트럭션이 있는지, 어네미아가 시비어한지, 다른 문제에 의해서 프레셔를 올릴 만한, 영향을 미칠 만한 팩터가 없는지, 그 두 번째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과연 이 환자가 그 구조적이나 헤모다이나미칼 한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치료에 합당할 만큼 어떤 심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LVH가 뭐 진짜 시비어라고 했는데 진짜 LVH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너무 말짱하다, 뭐 이런, 근데 뭐 이젝션 프랙션 노멀이다, 이건 뭔가 계측이 잘못됐을 수가 있단 말이죠. 모든 계측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건 항상 명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컨시퀀스로 인해서 하트 펑션에 문제가 생겼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 이 사람은 진짜 치료해야 되는 AS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개라도 이제 빠지는 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그 CT를 찍어서 칼슘 버든이 얼마나 있는지, 뭐 다른 TE를 한다든지 다른 걸 통해서 같이 이제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해서 오늘 또 관심 있는 주제를 토픽 리뷰를 해준 김규 선생님 수고 많았고,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토픽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